자, 우리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출제 유형 분석 어휘만 조금 남았어요. 이거 뭐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어휘 보고 이제 우리 그때 말씀드렸던 스텝 1, 거기에 논리부터 상대적으로 낯선 영역이기 때문에 차곡차곡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출제 유형 분석 자료예요. 그죠? 37쪽이에요. 37쪽. 예, 37쪽. 문제는 여러분들 다 풀려 있을 거고요. 풀어 있죠? 그죠? 풀려 있죠? 검사 안 해도 되죠? 그죠? 예. 이제 뭐 안 하면 때릴까? 되게 공무원 역사상 최초일 거예요. 그죠? 숙제 안 해서 손바닥을 때리기 시작하면 역사상 최초일 거고 우리 성인들이기 때문에 고소당하겠죠. 자, 봅시다. 거기 37쪽 보시면 어휘 출제 유형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다이어. 이를테면 순 우리말 같은 경우에 한 단어가 맥락에 따라서 여러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 고등학교 때 수능 국어에서 봤던 것처럼 제시문 자체의 다이어에 밑줄을 친 다음에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고 선택지 4개 안에서 그죠? 그 의미가 대응되는 것, 즉 유사하고 비슷한 걸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유어 한자의 대응 관계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제시문의 4개의 순 우리말 고유어에 밑줄 치고 선택지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한자, 그죠? 이런 것들 바르지 않은 거 찾는 거가 아니면 반대로 제시문의 한자어를 주고 나서 선택지에서 그 한자어에 대응하는 고유어, 순 우리말을 찾는 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잠시 후에 문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예전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었죠. 왜냐하면 한자에 밑줄 치고 한자 표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오는 시험은요, 한자 표기 같은 거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평상시에 쓰는 어휘 범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곧 시작할 텐데 어휘 쇼츠 같은 거 통해서 꾸준히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외우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가나다 순으로 외우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자주 보고 일상적인 범주에서 자꾸만 대응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어떤 경우를 겪었냐면 선생님 한자 성어 외워야 되나요? 사자 성어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만 누가 외우라고 했대요. 자기 어휘책을 사서. 근데 한자 성어 우리 봤지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쓸데없는 공부하지 마세요. 이 고유어 한자의 대응이 딱 이런 거죠. 고등학교 정도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았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범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정답률은 실제로 낮지도 않고요. 특별히 가나다 순으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훈련해야 되는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연습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실제로 나오는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따서 그렇고요. 실제로는 이게 긴 지문 나오고 그 지문 안에 이제 밑줄 치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따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왜 어휘 문제가 나오는 건 상대적으로 약간 긴 지문에 2개 문제 붙어 있을 때 2번째 문제가 어휘 문제로 나옵니다. 1, 2차 예시 문제나 벌써 국가직, 지방직, 기출문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럼 보세요. 이런 거예요. 가까운 곳 찾는 거고요. 그들의 목표는 상실한 원점을 회복하는 것, 즉 그곳에서 향유했던 이상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면 향유했던, 누렸던 이상적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원래 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 그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원래 있던 상태로 가는 거 몇 번입니까? 3번이죠. 그죠? 동심이 있었는데 그 잃어버린 동심으로 다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이제 다이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고 대응되는 의미로 쓰인 예문을 찾는 것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히 지금 외울 필요는 없는데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갔다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사과가 한 사람 앞에 2개씩 돌아간다 같은 경우는 몫을 차지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그녀는 자금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며 걱정했다. 이 자금 같은 거 뭐 되는 겁니까? 순환되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풀 때 다른 한자어로 바꿔서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차차 연습해야 될 거고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국가직, 지방직 문제에 꾸준히 출제가 됐던 겁니다. 물론 예전에 국가직, 지방직 국어 범주에서는 이런 거 물어볼 때 제시문 안에서 밑줄 치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요렇게 문장을 따로 주고 물어보기는 했는데 문제 유형이나 접근하는 방법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보죠. 자, 의미가 같은 것 물어보고 있고요. 친구에게 줄 선물을 예쁜 포장지에 싼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포장하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종이나 아니면 포장지 같은 걸로 물건의 겉부분을 두르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포장하다. 자, 포장하다라는 의미로 가장 가까운 게 뭘까요, 이거? 3번이에요. 그죠? 아이는 몇 권의 책을 싼 보통이를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 물건의 표면을 종이나 아니면 포장지 같은 걸로 두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1번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안채를 겹겹이 싸고 있다는 얘는 포장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가리거나 막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많아서 안채 쪽을 막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하고 4번은 좀 비슷하죠. 지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여기는 책이고요. 여기는 보찜, 여기는 뭡니까? 책가방. 그러면 물건 하나가 아니라 보찜이나 책가방은 여러 물건들이 한데 뭉쳐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포장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꿀이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2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기억과 그 의미가 같지는 않아요. 그죠? 요거 생각하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스텝 1 끝나면 스텝 2에 적기 들어갈 텐데 적기 할 때 이런 식의 문제들은 유형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이런 문제들은 싹 다 풀게 될 겁니다. 연습 때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될 거고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35번 한번 가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했던 거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풀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거 보면 자, 가장 가까운 거. 한비자는 중국 전국시대에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이다라고 했을 때 이때 담겨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겁니까? 이런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반영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4번이죠. 그죠? 화폭의 봄 경치가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거. 뭐 글이나 그림 같은 것에 어떤 내용 같은 게 포함되거나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1번과 2번의 의미는 비슷하죠. 과일이 접시에 담겨 있다, 상자에 탁구공이 담겨 있다 이렇게 썼을 때는 그릇 같은 데 있는 거.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시원한 계곡 물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릇이 아니라 액체 같은 거예요. 담겨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5번에 매실이 설탕물에 한 달째 담겨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절이는 상황에서 쓰이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책의 사상이 담겨 있다와는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죠? 해보니까 막상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죠. 다만 이제 가나다 순으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꾸준히 연습은 해야 된다. 그 정도 필요성은 느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다이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는 거 말고요. 그죠? 제시문과 선택지에 고유어 한자 번갈아 나오면서 의미상 대응되는 거, 뭐 바른 거, 바르지 않은 거 이런 것들 찾는 거고요. 일단 한번 해보죠. 기억부터 한번 보면 지금 보세요. 견주다, 바라다, 거듭나다, 퍼지다. 그다음에 비교하다, 희망하다, 복귀하다, 분포하다. 물론 사전적인 의미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사람은 없겠지만 거의 일상에서 쓰이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신화와 견주어라고 했을 때 이때 견주다는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비교하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의 지상적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바라고 원하는 거 뭡니까? 희망하다.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면 주인공이 신과의 결합을 통해 신적 존재로 거듭나다. 거듭나다라는 게 새롭게 탄생하다나 새롭게 시작하다는 의미잖아요. 거듭나다 그랬을 때. 근데 복귀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 되돌아가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거듭나다와 복귀하다는 대응된다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보시고요. 뭐 리을에 퍼져 있다 같은 거 당연히 어떤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런 문제들이 역시 이제 과거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우리 고등학교 때 봤던 수능 국어 같은 데서 꾸준히 나오는 양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유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보여드리려고 자꾸 다른 문제하고 비교해 드리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예전 국가직 국어 문제기는 한데 제시문에서 밑줄 치지 않았을 뿐이고요. 그냥 문장 4개 주고 나서 한자어와 고유어의 대응 같은 거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과거 문제 풀어보는 게 도움이 확실히 됩니다. 어휘 확장 차원에서. 그러면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요. 나는 하루 종일 거리를 배회했다 그러면 뭡니까?
돌아다녔다. 흔히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광물 자원은 무진장하다. 무진장이 뭐예요? 다함이 없다. 이런 뜻이니까 다함이 없이 한 마리로 뭡니까? 굉장히 많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경청하다라는 말도 우리 흔히 쓰는 말이에요. 뭡니까?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듣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공지문에서는 회의의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다. 명기라는 게 명확히 밝혀 적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밝을 명자에 기록할 기자 쓰는 거니까 그래서 요 정도로 괜찮을 것 같아요. 어휘는 좀 꾸준히 해야 돼요. 우리 아마 이번에 지방직 구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죠? 공공언어 바로 쓰기에서 환수와 환급 이런 것들 그죠? 그 차이 어휘 문제가 나와버린 거죠. 그죠? 고쳐쓰기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어휘들은 꾸준히 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38번 이제 요 출제 유형 분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능 국어에서도 흔히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관계 나오는 거죠. 한번 보세요.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 그러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건데 형성하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어떤 형상, 모양을 이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타내다를 뭐로요? 형성하기로 바꿔 쓸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이다. 우리 왜 빠져 있는 것을 뭐라고 흔히 표현합니까? 누락되다 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적절한 거 2번이 되는 거고요. 과거에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다 풀어봤던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C 같은 거 보면 물론 학창시절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태지가 데뷔를 했으니까 난 알아요로 모릅니까? 서태지? 서태지 몰라요? 알긴 압니까? 그죠? 문화 대통령? 92년인가? 1년에 데뷔했던 것 같은 느낌인데. 그죠? 저 고등학교 때, 난 졸업한 지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이 됐네요. 그래서. 나 왜 이렇게 나이 많이 처먹었니? 그죠? 주변에는 MZ라고 빡빡 우기고 다니는데. 자, 그 다음에 C에 측정 오류 등에 의해서 생긴다라는 게 발생한다 이렇게 쓸 수는 있을 텐데 우리 왜 도래하다 같은 경우는 시기나 기회가 오다. 그죠?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도래, 시기나 기회가 오다.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이라고 썼을 때 우리 흔히 투과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게 언제예요? 빛이나 액체 같은 데 많이 쓰죠. 그래서 어떤 물체에 빛이 비치거나 액체가 스미면서 통과할 때 우리가 투과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지점을 지날 때 투과라는 말로 바꿔 쓰기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거리가 멀다는 거고요. 5번에 저렇게 쓰는 소원하다 같은 경우는 사이가 멀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이나 관계 같은 거. 그래서 사이가 서먹서먹해서 거리가 있다 그랬을 때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친밀감의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라고 했을 때는 소원하다로 바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거 보시고.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죠. 우리는 소원하지 않고 굉장히 친밀하잖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우겨봅니다. 그죠? 조심스럽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 유형 분석은 끝내고요. 이제 스텝 1. 올해는 제가 구성을 조금 달리했죠. 논리편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분석은 이렇게 마칠게요. 예. 네. 자료 좀 나눠드릴게요.